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작업을 했던 그 뉴스의 제목과 링크를 가지고 오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 저희가 여기에다 이제 고정된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서 이제 처리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검색어를 변경해 가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들을 이제 가져오는 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할 일은 기존에 있던 거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하는 방법은 그냥 뭐 똑같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 복사하기 이렇게 해도 되는데, 단축키가 있죠. 컨트롤 C라고 하는 단축키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컨트롤 C, 그 다음 붙여넣는 건 컨트롤 V입니다. 그러면 위쪽에 동일한 이름이면서 카피라는 제목이 있는 이런 이름으로 이제 변경돼서 들어간 걸 볼 수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이름 바꾸기, 혹은 단축키로 F2번입니다. 이름 바꾸기를 하시고, 이번에는 이름이 2번이 아니라 03번이고요. 네이버 뉴스라고 넣으실 거고, 카피까지는 지울 거고요. 저희가 검색어 변경이라고 하겠습니다. 검색어 변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럼 여기 부분도 바꿔야 되겠죠? 바꾸시려면 더블 클릭하실 거고요. 여기다가 검색어 변경이라고 하고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이제 잘 들어갑니다. 자, 저희는 뭐 여기에서 이제 라이브러리를 추가할 일은 없으니까 기존에 이렇게 마크다운이 있는 경우에 이게 필요 없다. 그럼 여기 와서 요거를 요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삭제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경우는 얘가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아직 커널이 선택이 안 돼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요. 저희가 잘 생각해 보면 여기 있는 이런 일련의 동작들이 같이 그냥 수행이 돼도 상관없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 아래에 있는 애들은 제거해서 이제 하나로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 복사하셔서 여기 아래다가 이제 붙여 넣을 거고요. 다시 이 아래에 있는 내용도 가지고 와서요, 여기다가 위쪽에다가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있는 인포나 이런 부분은 이미 아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지우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에 작성했던 코드 이게 굉장히 간단하고 짧은 코드였습니다. 그리고 요게 아래에 있는 이런 코드 부분도 불필요하면 이게 삭제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삭제를 하시면 결과하고 내용이 같이 없어집니다. 자, 저희는 수행한 적은 없는데 이미 이전 정보를 긁어오다 보니까 이게 두 개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최초로 한번 요걸 연결해서 기존 동작이 잘 되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돌렸더니, 그리고 커널 선택해 주시면 여기 뭐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했던 이곳에 뭐라고 적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업무 자동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저기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저희는 요번에는 요 부분을 이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 규칙이 있습니다. 쿼리라고 하는 이 부분에다가 내용을 넣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저희는 그래서 여기에다가 새로운 단어를 받아오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키워드 서치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보통 키워드라고 이렇게 넣으실 거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예를 들면 RPA, 업무 자동화의 다른 이름이 RPA입니다. RPA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를 넣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그 RPA라고 하는 내용을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외부에 있는, 지금 중요한 건 이 외부에 있는 이 변수 값이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파이썬에는 되게 좋은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뭐 어떤 기능이냐면 fstring이라고 해서요, 여기에다가 앞쪽에다 f라는 글자를 넣고요, 중간에다가 내가 뭔가를 변수를 넣어야 될 부분을 이렇게 중괄호를 하나 넣으실 거고요. 그러니까 쿼리 다음에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렇게 중괄호를 넣습니다. 그리고 중괄호가 있으면 이 밖에 있는 이런 단어를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넣을게요. 이 부분을 복사하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요 부분이 이 변수로 이제 대체가 되는 것입니다. 변수가 대체를 해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상태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실행을 하시면 아까와는 다르게 이제 다른 결과가 이제 찍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부분만 변경이 되면 저희는 여기에다가 요렇게 지금 보듯이 RPA라는 기능도 쓰고요. 여기다가 업무 자동화라고 해서 아까 우리가 넣었던 그 키워드를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내용이 바뀌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궁금해하는 정보를 여기다 넣기만 하면 이제 되는데, 요것도 이제 매번 와서 이렇게 하려면 좀 불편하죠. 나중에 저희가 이렇게 지금은 개발 주피터로 하지만 나중에는 이걸 파이로,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나로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가지고 하면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을 위해서 저희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는 기능을 좀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배웠던 기능 중에 이렇게 임포트 하고요. 저희 쓰는 기능 중에 파이오토 GUI라고 하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저희가 앞에 걸 잠깐 볼까요? 그 중에 보면 메시지 처리하던 방식 중에 바깥에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여기에서 사용하면 좀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고정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파이오토 GUI라고 넣으실 거고요. 프롬프트 라고 이제 넣으실 거고,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라고 이렇게 넣으시면 이제 요게 실행될 때마다 저희는 GUI로 된 그 검색창을 하나 올려서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실행하시면 요 아래 보시면 요 옆에 이렇게 떴습니다.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시면 여기에다가 뭐 할까요? 여름 패션이라고 이렇게 낸 다음에 OK를 누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여름 패션이 어떻게 되고, 이제 보니까 봄 패션이 먼저 나오는데 어쨌건 패션에 대한 정보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뭐 아니면 그냥 정말 검색어로 검색어라고 이렇게 되면 검색어하고 관련된 또 뭔가 요즘에 이슈가 되는 뉴스들이 이렇게 등장을 할 거고, 그 중에 관심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바로 해당되는 뉴스로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응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검색어를 넣고 그리고 외부에서 이제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이버 뉴스를 검색을 하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10개의 정보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이 다음에도 여러 정보가 있다 보니까 여러 정보를 가지고 오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할 동작을 위한 페이지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카테고리 찍으시고 새 파일 만들어서 저희가 04라고 하시고 언더바 네이버 뉴스 언더바 여러 페이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iPy nb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도록 할 거고요. 자, 저희가 여기 마크다운 추가하셔서 요번에 제목은 네이버 뉴스 여러 페이지 검색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자, 여러 페이지 검색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던 제가 여기 테스트 하려고 잠깐 넣은 게 있는데, 자, 저희가 이제 잠깐 내용을 보시면 여기 이제 업무 자동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하다 보면 옛날이랑 지금 네이버 구조가 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쭉 내려오면 10개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번호가 붙으면 이제 다음 페이지를 넘기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저희가 F12를 눌러서 도구를 하나 띄우겠습니다. 도구를 띄우시고요. 저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요소를 선택을 할 건데요. 적당하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요런 요소를 하나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봤더니 리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여러 개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개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아까 움직였던 게 있어서 10개보다는 조금 더 나온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변화를 좀 보시면 돼요. 자, 저희가 일단 여기를 찍어 놓은 상태로 해서 볼게요. 지금 여기까지 페이지가 보이는데 제가 마우스를 내리면 어떤 특정 시점이 되면 더 내려야 되나요? 네, 특정 시점이 됐더니 여기에 이렇게 갑자기 내용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네, 늘어나지 10개씩 늘어납니다. 다시 이렇게 움직이면 다시 이렇게 늘어납니다. 또 늘리면 또 늘어납니다. 이게 무한 스크롤처럼 이렇게 저희가 움직일 때마다 여기 내용이 이제 그때그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움직여야 이게 늘어나는 이제 상황이 되는 그런 경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걸 다시 한번 갱신을 하시고요. 자, 다시 처음으로 갔을 때, 자, 저희가 이제 변경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넣어놓은 글자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N%, 여기 Shift 누르고 숫자 7번 있는데 누르면 N%가 나오고요. 거기에 스타트라고 하고는 1번이라고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있는 요 글자가 이제 보여요. 요 글자가 이제 보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두 번째부터 시작을 하시려면 여기를 2라고 넣으시면 두 번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부터 이렇게 두 번째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올라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요거를 하려면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라고 하면 업무 비서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네 번째를 넣으면 여기 이렇게 업무 비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페이지가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이 이거를 1번부터 시작을 한 다음에 10개를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10개, 이게 10번까지 보이고 11번부터 누르면 다음 내용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21번이 되면 또 다른 다음 내용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를 이제 10개씩 이렇게 지나가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는 스타트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저런 일을 이제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저 동작을 그대로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뉴스를 여러 페이지를 거치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일단은 기존에 있던 검색어를 이용해서 사용하던 이 코드를 일단 그대로 들고 올 거고요. 왜냐면 어쨌건 이런 기능은 해야 되니까 저희가 이렇게 그대로 들고 온 다음에 자, 여기 들고 온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했더니 여기 보통은 저희가 그 진행을 하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커널을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커널을 선택하시고 이제 처리하시면 이렇게 검색어가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검색어로 오시면요, 여기에다가 저희가 계속 사용하던 업무 자동화 라고 하는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하시면 이전에 보셨던 그 결과를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잘 나오죠?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페이징 옮기는 동작을 해야 되는데 그 연습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피터 노트북이니까 아래쪽에 따로 코드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추가를 해볼게요. 자, 저희는 포문이라는 걸 쓸 수가 있습니다. 포문을 쓸 거고요. 여기에 어떤 i 값을 뽑을 건데 in이라고 하는 키워드 다음에 range 함수를 써서요. 시작, 처음부터 어떤 끝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끝이 10이었다면 10까지 한 개씩 증가하면서 뭔가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로 i라고 하면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에서부터 9까지 이렇게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저희가 조금 전에 봤듯이 얘를 이제
실제로는 1에서 100까지 10개씩 증가하면서 이제 보고 싶을 때는 여기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100이 될 거니까 여기를 이제 곱하기 10을 해서 100을 만들 거고요. 여기도 10개씩 증가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1에서 100까지, 그러니까 사실 100 전까지죠. 100 전까지 10개씩 증가하면서 출력을 하면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 그 다음에 10개 지난 11번째에 있는 페이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 동작을 그대로 저기다 적용을 이제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검색어를 입력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여기다가 여러분이 검색할 마지막 페이지, 그래서 여기를 last page라고 하는 키워드를 하나 넣을 거고요. 그러니까 변수를 하나 넣을 거고, 거기에다가 동일하게 pyauto.gui의 프롬프트로 마지막 페이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번호를 입력하세요 라고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뭐 시작 페이지를 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시작 페이지는 그냥 1로 고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동작으로 몇 가지를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아래서 했던 그 포문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for 구문을 이제 하나 적어 주시면 돼요. 앞에 보셨던 for라고 적을 거고요. I in range라고 적은 다음에 시작은 1번부터 할 거고요. 저희는 저기 받은 last 페이지까지를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페이지는 뭐 1, 2, 3, 4 이렇게 받겠죠. 그러니까 저기서 받은 last 페이지는 사실은 그냥 last 페이지는 아니고요. 저기에다 이제 곱하기 10을 해서 이제 구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렸듯이 여기서 받은 이 last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숫자로 먼저 바꾸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를 int라는 함수로 숫자로 바꿀 거고요. 그리고 바꾼 값에 대해서 아까 봤듯이 곱하기 10을 해서 그 해당되는 그 크기만큼을 늘릴 거고요. 저희는 10씩 증가를 시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값들이 이제 증가가 되겠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에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페이지별로 얘네들을 이제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입력받은 정보들을 이 포문 안으로 넣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단순하게 여기 인덴트를 하나 넣어 주시면 얘가 요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수행을 할 때마다 페이지 번호는 넣어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프린트라고 이렇게 적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저희가 쓰던 fstring 가지고 준비를 할 거고요. 이렇게 쭉 긁은 다음에 현재 페이지 번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기다 적어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페이지 번호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는 지금 없는 상태네요. 그렇다면 여기 위에다가요, 페이지 num이라고 해서 1페이지부터 시작할 거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는 저기 있는 페이지 num을 여기다 출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페이지입니다 라고 알려주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해서 구분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페이지라는 걸 이제 알려줄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여기 요런 get 함수를 이용해서 필요한 키워드하고 저희가 아까 했듯이 여기다가 앰퍼샌드를 넣으실 거고요. 앰퍼샌드 넣으시고 start라고 넣으실 거고 는 하실 거고, 여기 중괄호 안에다가 해당되는 요 i 값, 얘가 이제 늘어날 때 1, 11, 21 이렇게 늘어날 거니까 그 i 값을 여기다 넣어 주시면 여러분이 이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이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정보를 들고 올 거고 해당되는 내용을 이제 출력을 하게 됩니다. 맨 마지막으로 저희가 할 거는 여기서 여기 있는 i는
1, 11, 21 이렇게 늘어나겠지만 요 페이지 번호는 1, 2, 3, 4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여기서 따로 저희가 포문이 끝나갈 때마다 여기다가 페이지 넘이라고 하는 정보를 더하기는 1이라고 해서 1씩 증가시키는 일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정보를 가지고요, 저희가 실행을 해보면 지금 보듯이 이렇게 검색어를 넣으라고 해서 저희가 이전에 하듯이 업무 자동화라고 하는 값을 넣고요. 그리고 OK를 누르고 다음 페이지를 넣으라고 하니까, 마지막 페이지 넣으라고 하니까 뭐 예를 들면 5번째 페이지라고 해서 여기다 OK라고 넣으면 지금 보듯이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주피터 특성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좀 페이지가 좀 덜 보입니다. 그런 좀 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2페이지까지만 찍으면 깔끔하게 보일 거고요. 아니면 나중에 저희가 아직은 안 배웠지만 나중에 이제 이 정보를 파일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10개 정보를 다 저장하실 수 있겠죠. 자, 다시 한 번만 다른 키워드로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하실 거고요. 여기 창에다가 저희는 뭐 자동화를 의미하는 RPA, 아니면 여러분이 검색하고 싶은 거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번호는 2개라고 해서 저희가 1페이지의 결과, 2페이지의 결과, 그래서 각각 RPA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간 그 결과들을 이제 보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누르시면, 아무 사이트라도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 연결해서 해당 뉴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기존에 있던 파이오토 GUI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징 기능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요, 시작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이 페이지를 바꿔서 지금 보듯이 무한 스크롤이 있던 경우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개수만큼의 페이지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잘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